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제 몇 번이세요? 5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빨리 외우셔야 돼요. 자동결산. 그래서 자동결산에는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총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그래서 결산 순서라고 할 건 없는데 결산 순서의 첫 번째는 자동결산이냐 아니면 수동결산이냐를 뭐 해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30초 드릴 테니까 거기 435페이지에 3개 있으시죠? 거기에다 자동일 것 같으면 자, 수동일 것 같으면 수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1번은 이자죠. 그래서 이자니까 뭐예요? 수동. 왜냐면 자동에 이자 없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차입금이죠. 차입금 자동에 없죠. 그래서 2번도 수동.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자동이에요. 기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수동 결산 있죠. 요거 분개하세요. 2분 드릴 테니까 아는 부분까지만 분개하시고 모르시겠으면 비워두시고요. 그리고 결산은 특히 복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파트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분개 한번 해보십시오. 그 결산도 그렇고 뭐든지 다 지문 이해를 일단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성급비용. 그래서 무슨 비용이요? 성급 비용. 그래서 제가 결산되면 이거 많이 적어 보시라고 할 거예요.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그 다음 뭐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 내년 거랑 이어진다 그래서 2년, 내년에 주고 발생하는 게 발생한다 그래서 내년에 주고받을 게 뭐하죠? 발생하죠. 그래서 거기 지문에 성급 비용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얘를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 지문에 그게 힌트예요. 성급 비용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시냐면 증가시키라고요? 감소시키라고요? 감소.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으로 계산. 뭘로 계산이요? 비용. 그래서 지문에 뭘로 계산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감소시키세요. 그 다음에 지문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거 쓰는 거고요. 수익비용이라고 나오면 내년 거. 안 되시는 분은 꼭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왜냐면 일단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찍는 방법이라 100이 아니고 한 9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연습하시면 맞추실 확률은 90%. 왜냐면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00은 아니지만 그래도 0보다는 90이 낫잖아요.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산 자체를 헷갈리니까. 근데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꼭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월 17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지문 안에 날짜가 종종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왜 나오냐면 거기 가서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월 며칠 가서 봐라. 10월 17일자 가서 봐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아이고 프로그램 켜놓지도 않았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거기 일반 전표 있죠. 2107 여기 2107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2107 맞나 꼭 확인하시고,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무슨 전표라고 있으세요? 일반 전표 누르시고, 거기 지문에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10월 17일 치시면 여기 이자 비용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850. 요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왜 확인하셔야 되냐면 거기에 보시면 당기께 얼마래요? 지문에 400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차기는 얼마예요? 450이 되겠죠.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거기 지문에 날짜가 더 봐라. 그래서 봤더니 이자가 얼마 있었어요? 850. 근데 그 중에 올해 게 얼마래요? 400. 그러면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850 중에 올해 게 400이면 내년 게 얼마예요? 450이겠죠. 라고 연결이 되셔야 이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모르면 여기부터는 이제 찍기로 하셔도 돼요. 제가 모르면 늘려라 줄여라 줄여라. 그러면 이자 비용은 비용이에요. 뭐라고요? 비용. 그럼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죠? 이건 확실히 외워두셔야 돼요. 증가 감소는. 그래서 비용의 감소는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수익이나 비용으로 나오면 언제 거 적으시라고요? 차기 거. 그래서 차기 거 얼마예요? 450. 비용의 감소. 그 다음에 이 450은 내년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올해 거 먼저 줬다, 내년 거 먼저 줬다. 내년 거 먼저 준 거죠. 그래서 먼저 줬다. 무슨 비용? 성급 비용. 얼마요? 450. 자산의 증가.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그 결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쉬운 파트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합격하려면 꼭 필요한 파트기는 해요.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수시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봐서 전체적으로 잘 안 되는 파트다 그러면은 나중에 저거라도 해드릴 테니까 따로 풀 수 있는 건 많거든요. 저도 이제 경력이 적진 않으니까 유인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다는 못해요. 시간상. 그래서 안 되는 거라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시고, 입력은 좀 이따 한 번에 할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은 이자로 850을 준 거예요. 10월 17일 날. 근데 줬는데 금액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 건 얼마더라? 400이더라. 내년 건 얼마더라? 450이더라. 그래서 결론은 내년 거까지 먼저 뭐 했다? 줬다. 그래서 그 먼저 준 분개를 하셔야 되는 건데, 내년 거 먼저 준 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급 비용. 왜냐면 성급의 뜻이 뭐예요? 먼저 뭐 했다? 지급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먼저의 뜻은 언제라고요? 내년이에요. 그래서 내년 거 먼저 줬다 그래서 성급 비용. 그 다음에 뭘 먼저 줬나 봤더니 이자를 먼저 줬죠. 그래서 뭐를 먼저 줬다? 이자. 그렇지만 우리 수익하고 비용은 올해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내년 것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850만 원 중에. 그래서 올해 거는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왜냐면 내년 게 얼마 들어가 있으니까 450.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2018년 4월 30일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리고 뭘 볼 줄 아셔야 되냐면 이걸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2017년 1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이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여기 위에 2022년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몇 년도죠? 2022년도죠. 그래서 시험장 가셨을 때는 여기 위에가 2022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 지금 보시면 2018년 4월 30날 만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년 넘게 남았나요? 1년 이내로 남았나요?
1년 이내로 남았죠. 그래서 요럴 때는 요 명칭이 기억나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이거는 뜻풀이를 하실 줄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뜻풀이를 하시냐면 유동의 뜻이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장기의 뜻은요? 1년보다 길다. 그래서 얘는 1년보다 길었던 게 우리가 1년 이상을 비유동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우리가 부채라는 게 1년 넘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1년이 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참 좋을 거예요. 왜요? 안 갚으면 되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갚아야 되죠. 예,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몇 년 이내가 됐을 때 1년 이내가 됐을 때. 그래서 그때 쓰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아니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몇 년 이내가 됐으니까 1년 이내. 그래서 1억. 부채의 감소입니다. 왜냐면 이제 1년 이내로 줄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은행이래요? 우리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이렇게 줄어든 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부채의 증가. 여기도 어디요? 우리.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그 분계라는 게 계정 과목 싸움이에요. 그래서 뭘로 쓸 거냐, 얼마 쓸 거냐, 이게 주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뭘로 사용하는지 그런 거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다 넣는 거예요? 12월 31일에다가 그 두 가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보세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 수동 구별하고 수동 결산 분계하고 일반 전표 가셔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0일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월 31일 가셔서 입력은 반복 연습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차변하고 대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차변 3번 성급 비용 450,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비용 450, 차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우리은행 1억, 그 다음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우리은행 1억. 입력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력이 막 어마무시하게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냥 분계만 잘만 하면 입력은 제가 봤을 때 틀릴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보면 떨어지시는 분들은 입력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보다는 분계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분계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되고, 초반에 제일 좋은 건 종종 보면 새거 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초반에는 새거 풀려고 하지 마시고 풀었던 거 또 푸세요. 그다음에 풀었던 게 잘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새거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입력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이제 순서는 항상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자동 수동 구분하고 일반 전표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동 결산 입력하는 건데 여기 가서 하는 겁니다. 결산 자료 입력. 그 다음에 꼭 마지막에 무슨 추가하시라고요? 전표 추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오른쪽 위에 무슨 자료 입력이요? 결산 자료 입력 눌러주시고, 그리고 못한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거기 3번 문제 있죠? 네, 3번 문제 원재료 제공품 제품 1분 드릴 테니까 찾아서 넣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기말 원재료 있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 찾으셔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800. 그래서 여기에다 800 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기말 제공품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안 찾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컨트롤 뭘로 하세요? F로 하셔도 지장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 기말 제공품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얼마예요? 1200.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기말 제품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말 제품에 얼마요? 2400.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면 끝. 그 다음에 이거 안 누르면 빵점이에요. 여기 왼쪽 위에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이런 거는 솔직히 한 두세 번만 넣어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시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숫자만 바뀌어요. 그래서 위치 같은 거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갈 때마다 항상 얘 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분계 완료요? 자동 결산 분계 완료.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442페이지 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하나 08 세화산업 들어오시고요. 세화산업 들어오시고, 여기 회사 눌러서 이하나 08 세화산업.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문제 몇 번만 하는 거라고요? 문제 5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많이는 못 드리고 10시 3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3개 해보시고요. 모르겠으면 3번만이라도 하세요. 3번은 좀 전에 했으니까 그래도 할 확률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 뭐냐면,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하다 보면 이거 질문 많이 해요. 무슨 질문 많이 하냐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 먼저 하시면 자동 분계가 이렇게, 요게 다 자동 분계예요. 결차 결대라고 되어 있는 거. 예, 이게 먼저 들어가 있든 수동을 먼저 하든 솔직히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요 밑에다가 뭐만 하면 돼요? 입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는 없었는데 들어갔더니 뭔가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표추가 눌러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0시 3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1번 보시면 이자니까 수동이고요.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퇴직급 여충당 부채. 그래서 자동. 3번 기말이니까 뭐예요? 자동.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단 수동 먼저 뭐 하셔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래은행인 하나은행에 예금된,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정기예금. 무슨 예금이요? 정기예금. 그럼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는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 예금 왜 해요? 뭐 받으려고? 이자 받으려고. 그래서 일단 이게 뭐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이자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왜냐면 거기 뒤에 보시면 연이자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얼마를 입금해 놨죠? 1억. 그 다음에 1년에 이자율이 몇 프로래요? 10%. 근데 여기에 장난친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2014년, 2018년. 그
그 다음에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뭐를 볼 줄 아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는 지금 2000 몇 년도에요. 프로그램이 17년도죠. 그러면은 2014년에서 2018년도까지니까 2017년은 몇 개월이 들어가죠? 그 날짜 사이에 1년이 들어가죠. 몇 년이 들어가요? 1년.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2014년 4월 1일에서 2018년 3월 31일이다. 맞죠? 그러면 2017년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돼요. 10% 곱하기 1년이 몇 개월이죠? 12개월이죠. 그래서 12분의 몇이요? 12.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실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없어도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설명을 위해서 저는 그냥 적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1000만원 나옵니다.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1억 넣어놨는데 1년에 이자가 얼마예요? 1000만원이야. 그럼 집 살 필요 없죠. 맞죠? 집 5억이면은 이자가 얼마예요? 5천만원이야. 근데 진짜 옛날엔 이랬어요. 이거보다 더 높았어요. 15% 20%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과거에.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이자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죠? 1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에 월할 계산. 이게 월할 계산이에요. 월할 계산이라고 나오면 몇 분의 몇 이걸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는 1년이 다 들어가지만 1년 중에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월할 계산이라고 나오면 제가 몇 분의 몇 이거를 좀 많이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구가 없어요. 어떤 문구가 없냐면은 이자 받았다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 눈을 씻고 쳐다봐도 받았단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요거 네 가지 많이 적으라 그랬죠. 선급비용, 선수수익, 그 다음에 미수수익, 무슨 비용이요? 미지급 비용. 그러면 지금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뭐 했다 그랬어요?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럼 못 받으면 뭐예요? 미수예요. 맞죠? 미수가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미수 수익 얼마 못 받았다? 1000만원. 자산의 증가. 받을 건 다 자산입니다. 왜냐면 이거 받으면 내 재산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장에다가 돈 넣는 이유가 아까 제가 뭐 받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자 받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받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주는 이자 뭐라 그러죠? 주는 거. 이자 비용이에요. 줄 때는. 뭐라고요?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비용하고 이자 수익의 차이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의 뭐요? 증가. 일단 적으시고요. 일단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십시오. 몇 월 며칠에다 입력하라고요? 12월 31일에다가 입력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반전표 몇 월 며칠로 가시라고요? 12월 31일 가셔서, 그 다음에 차변에 미수 수익 얼마였어요? 아까 10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라고요? 이자 수익 얼마요? 1000만원 입력하세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자동인데 2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2번을 맞추시려면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외웠었는데 대손충당금처럼 여기에 무슨 글자 나오면은요, 충당 나오면, 충당 나오면 무조건 보충법이에요. 그래서 대손충당금도 무슨 법이에요? 보충법. 둘 다 글씨에 뭐가 들어가요? 충당. 그래서 충당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가족들끼리 여행을 갈 거야. 그럼 가족들끼리 돈 모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많이 모았어. 그러면 그거 갖고 쓰고 남았어. 그럼 다음 여행에 쓰는 거고, 모자랐어. 그럼 모자른 만큼 뭐 하죠? 각출하잖아요. 그게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생산부 보시면 3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잔액이 얼마라고 적혀 있죠? 2,500.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얼마밖에 준비를 못했다? 2,500밖에. 그러면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500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생산부는 50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부 있어요? 관리부. 그래서 관리부는 지금 현재 5천만 원이 있어요. 얼마가 있어요? 5천. 근데 현재 갖고 있는 건 얼마 갖고 있어요? 3,900. 그러면 얼마 부족하다? 1,100. 그래서 부족한 것만큼만 보충해 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보충법. 그래서 일단 요 금액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금액이 나오느냐. 왜냐면 시험이잖아요. 똑같이 안 낸다고요. 나오더라도 숫자는 뭐에서 나올 거예요? 100% 바꿔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 오시고,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있는데 이거 찾으실 때 컨트롤 F 퇴직급여만 치셔도 돼요. 그럼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두 개 내지 세 개가 있는데 요 앞에 보면서 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 봤더니 저는 지금 500번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500번대가 생산부잖아요. 아까 얼마 부족했었죠? 500. 그래서 여기에다가 500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똑같이 생긴 게 또 있어요. 퇴직급여 무슨 액이라고요? 전입액. 그리고 찾는 게 잘 안 되시면 컨트롤 뭐요? F를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800번대는 아까 얼마 부족하다고요? 1,10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중에 비슷한 거 또 나와요. 그때 안 틀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거기 3번은 기말 원재료 가서 얼마였어요? 50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가서 얼마였어요? 7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 가서 얼마였어요? 1,2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배우고 연습 안 하면 똑같아요. 시간 나실 때마다 연습 많이씩은 안 하더라도 복습이라도 아니면 본인이 틀린 거라도 꼭 연습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맨날 모른다라는 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비정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해만 더 하고 쉴게요. 나눠드린 유인물은 449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하나 영구 미놀타 산업. 그래서 요거 빨리 외우세요. 뭐 빨리 외우시냐면 우리 자동결산이 있고 무슨 결산이 있다고요? 수동결산. 그래서 자동결산에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그 다음 무슨 세요?
법인세. 그래서 거기 449페이지 보시면은 총 3개 있는데 미리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거기에 있는 거 다 수동이에요. 이걸 일명 뭐라 그러냐면 올수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합격률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3분 드릴 테니까 일단 분개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현금 과부족. 그래서 잠시만요. 끄셨구나. 우리 현금 과부족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현금 과부족은 결산 시에 자비가 아니면 뭐라고요? 잡손실.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 그럼 우리 자비익이 비용이에요? 잡손실이 비용이에요? 잡손실이 비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비용으로 처리하시오가 뭘로 쓰라는 힌트예요? 잡손실로 적으라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잡손실이 얼마냐면은 5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금 과부족. 그래서 무슨 과부족이요? 현금 과부족. 그래서 현금 과부족 얼마 있었다고요? 5만원 자산의 감소.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는 실제 현금이 부족이에요.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대부분 이해하시잖아요. 뭐는 이해하시냐면 현금이 부족해.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맞죠? 우리 현금 부족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비용. 제가 모르면 이렇게라도 꼭 하시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었냐면 감소시켜라.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면 올해 거 쓰고 수익 비용이면 내년 거 써라. 참고로 이 방법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일단 소모품 B로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한 겁니다. 뭘로 처리한 거예요? 비용. 그러면 비용의 감소죠. 그 다음에 영업부니까 몇 번대요? 800번대. 그래서 800번대 소모품 B. 그 다음에 이거는 외우세요. 뭐는 외우시냐면 소모품 B의 옆집은 누구라고요? 소모품.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미사용분. 이거는 이해하셔야 맞출 수 있어요. 예. 뭐냐면 우리 미사용의 뜻이 뭐죠? 예. 쓴 거다 안 쓴 거다? 안 쓴 거다. 그러면 안 쓴 거면은 결론적으로는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거 언제 써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용일 때는 언제 거 쓰는 거라고요? 내년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년 거 얼마예요? 2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200. 비용의 뭐요? 감소. 그래서 왜 이렇게 해주냐면 이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해주는 거냐면 이 200만 원은 올해 거라고요? 내년 거라고요? 내년 거다. 그래서 그 내년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요 분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에 성급 비용. 무슨 비용이요? 성급 비용.
그래서 성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뭐라고요? 자산. 제가 아까 뭘로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뭐 시키라고요? 감소시켜라. 무조건 감소해요. 그래서 대변의 성급 비용. 그 다음에 차변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월간 기술지. 그러면 우리 기술지 어디에서 쓰죠? 공장에서 써요? 사무실에서 써요? 공장이죠. 왜냐면 거기 옆에 써 있잖아요. 월간 기술지인데 무슨 부서라고요? 생산 부서. 그러면 500번대. 그 다음에 우리 책이나 이런 것들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도서 인쇄비라 그랬었죠. 무슨 인쇄비요? 도서 인쇄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 계산은 하셔야 됩니다. 거기 지문에 보시면 10월 달부터예요. 올해가 몇 월부터예요? 10월.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10월 달부터니까 올해가 총 몇 개월이죠? 3개월이죠. 맞죠? 10월, 11월, 12월. 근데 거기 보시면 1년에 60만 원이래요.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이죠? 그러면 3개월이니까 얼마예요? 15만 원. 왜 3개월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몇 월 달부터라고요? 10월 달부터. 그래서 3개월. 그 다음에 대변에 차기 거 몇 달치예요? 9달치. 그래서 45만 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하라 그랬죠. 감소시키는데 자산부채 자본일 때는 언제 걸로 적는 거라고요? 올해 거. 그래서 올해 거니까 얼마예요?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를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다 넣으시라고요? 12월 31일에다가. 그래서 다 적으신 분들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에다가 넣어 보세요. 12월 31일 가서 차변에 잡손실 5만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5만원, 차변에 소모품 200, 대변에 소모품비 200, 차변에 도서 인쇄비 500번대 15, 대변에 성급비용 15. 그러니까 입력은 어차피 차변 대변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저게 제일 문제예요.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맞출 겁니다.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십시오.